이제 법대로 해라. 예, 유승수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 트럼프가 이재명을 만나 보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이 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 네. 그 위성락이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트럼프한테 뭔가 그런 숙청 혁명 이런 얘기를 입력시킨 세력이 있는 것 같다. 네. 그걸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 세력이 있는지 이제 여태 몰랐다는 게 신기한데 그 세력을 지금 마가라고 보고 있다는 건데. 아 그래. 마가는 트럼프 그 자체입니다. 네. 마가라는 세력 자체가 트럼프를 만들었고 트럼프가 마가를 만들었고. 네. 아니 마가라는 이름 자체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 그냥 트럼프의 구호잖아요. 예. 네. 트럼프 일기 때 이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히 트럼프 쪽으로 모였는데. 트럼프가 이제 재선이 못 되면서 네. 이 사람들이 좀 더 강력하게 뭉친 세력이 이제 소위 마가거든요. 네, 네. 그 마가의 핵심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중에 누구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과 예. 지금 이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 아니냐는 트럼프가 타이밍을 정한 것이지 트럼프한테 누가 주입하고 말고가 아닌 거죠. 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 위성락은 지금 이 사태에서 그 입력을 마가가 했다고 하면 정말로 도전이고요. 네. 진짜. 그리고 이제 방구석 엿보짓 한다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을 보고 한 얘기라면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방구석 엿보짓이죠.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안에 와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 그러는 게 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조치를 하겠어요 본인이? 예. 결국에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 조진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웃기는 것들이에요. 하여튼 그 깅리치가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독재로 갈지 아니면 법치로 회귀할지의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네. 그 깅리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깅리치가 지금 미국 정치 집권에서 어떤 그 위상과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깅리치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네. 90년대 중반에 사실 그 클린턴하고 맞짱을 떴었죠. 네, 클린턴이 예. 거의 한 8년간 민주당 집권을 하면서 이 신경제 그래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좋아서 그때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 강했던 그 민주당세를 약화시키면서 중간 선거에 이기고 하면서 깅리치가 대선 후보로까지 굉장히 떠올랐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2000년에 조지 부시가 뜨면서 깅리치가 못 나왔던 건데 깅리치가 하여간 한때는 한 4, 5년간은 미국 정가에서 클린턴과 깅리치 요런 정도의 인물을 했던 인물이고 네. 거기에 이제 한 20년 지나면서 트럼프가 다시 등장할 때 트럼프가 공화당에 입당하고 공화당 후보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깅리치가 완전히 그 배후에 있었다. 네. 네. 깅리치가 소위 말하는 멘토였다. 트럼프의 멘토였다. 이래서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도 연세가 많은데 같이 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해서 부통령 후보로 지명이 안 됐을 뿐인데 네.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네. 깅리치의 머리에 누가 이걸 이런 정도로 넣어줬는지 저는 오히려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깅리치가 평소에도 또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면 뭐 원래 관심 있으니까 얘기했다라고 할 텐데 갑자기 워싱턴 타임즈에다 기고를 하면서 두 번이나 연속 아주 세게 기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고든창이나 뭐 모스탄이 했던 얘기랑 대동소이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혹시나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을 끝으로 난 이제 다 모면했다. 그러고 잊어버릴까봐 그걸 트럼프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기고문 형태로 트럼프의 멘토가 앞으로 몇 주를 지켜보겠다. 아하, 예. 어떻게 상황이 변하는지 지켜보겠다. 이거는 그 트럼프가 뭔가 숙제를 준 게 있는 거죠. 숙제 검사를 하겠다. 아하, 딱 그런 예. 취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깅리치가 사실상 트럼프의 대신
기고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외교적 수사를 한 게 사실은 이제 뭐 이 이재명 일파들은 받아들이기를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외교적 수사가 벌써 셌습니다, 사실. 네, 그건 외교적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셌죠. 그런데도 그게 마사지 된 거거든요, 사실. 숙청이냐 혁명이냐 이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압박을 가한 거죠.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계속 이제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김니치가 실제로 구체적인 워딩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워딩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셉니다. 그래서 오만한 이재명 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몇 주 동안이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몇 주 동안 숙제를 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 숙제라는 게 지금의 어떠한 인권 침해나 아니면은 미국 정부를 향한 어떤 도전이라든가 아니면 인권 침해, 탄압, 종교 탄압에 대해서 개선 과제를 내라, 개선 방향을 내라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 워딩도 못 알아듣고 지금 위성락은 한다는 얘기가 이제 입력한 사람 찾아보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 그 구체적인 숙제의 제일 쉬운 방법은 특검을 연장 안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구체적인 침해 사례로 공군기지와 교회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인권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의 인권 이런 문제를 거론을 했고 그 원인으로 디레인지드 잭 스미스를 거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들이 이 난리치고 있는 이게 지금 모든 원인이다 이렇게 이미 지목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선 민주당을 하여간 눌러 앉혀서 뭐 눌러 앉히든 같은 마음이든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눌러 앉혀서 지금 특검을 이제 9월 말부터 정리시켜 나가는 사실 그 최혜병 특검은 다른 특검보다 한 달 짧아가지고 그 8월 29일이 1차 만기였는데 지금 한 달 연장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9월 말에 끝내면 최혜병 특검은 사실 2달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 2군데 가가지고 무리만 빚은 거 외에 단 한 명도 제대로 소환해서 조사하지도 못하고 구속도 못했습니다. 그 공수처가 몇 년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부터 시작해서 차분히 특검을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 정리에 주어진 시간이 한 달 정도가 아닌가 저는 그 몇 주간이라고 하는 게 한 달 정도를 준 것 같은데 그 회담 끝나고 나서 한 달이면 9월 말이잖아요.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이재명이 결단을 해나갈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이가 숙제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법부의 영장 기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저것들이 뭔가 숙제랍시고 뭘 하려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도 나오는데 조금 성급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숙제를 하는 가장 큰 숙제는 사실 특검을 이제 그만하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제가 재판에서 겪는 거는 그만하기는커녕 더 날뛰고 있다.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공소 사실을 계속해서 쟁여놓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뭐 추가적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을 기소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중에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윤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용현 장관님도 그렇고 지금 더 다른 기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국제 관계가 어떻든 간에 원래 국제적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흐린 눈을 하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숙제를 제대로 할지 참 의문입니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을 그 서울구치소 내부 CCTV는 찍어놨을 텐데 그거를 오늘 추미애하고 국민의힘 뺀 더불어민주당 좌파 법사위원 한 10명쯤이 가서 그걸 서울구치소 가서 영상을 본다는 건데 일반 국민에 대한 공개는 정성호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직원들끼리 좀 어수선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일단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 이 사람들은 이 보편적 가치 맨날 그냥 입을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 되게 일반적인 어떤 정서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 이 CCTV 영상은 매우 참혹할 거다. 매우 참혹할 거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숙청과 그다음에 고문에 가까운 행위가 담겨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망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망신은 이걸 공개했을 때 인권 탄압과 그다음에 뭐 진짜 말 그대로 피해 숙청과 다를 바 없는 정치적인 보복에 불과한 고문에 가까운 망신주기다. 이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있는 정성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냥 공개해 이것들아. 네. 아니 권력에 취해서 네. 이 사람들이 이게 그 영상을 공개했을 때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지 감을 못 잡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기들은 아직도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던 윤석열을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그동안 작년 탄핵 정국부터 시작해가지고 8개월 동안 구속도 됐다가 나왔다가 또 되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네. 이미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기면 생겼지 뭐 시원하다 통쾌하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내의만 있고 버티는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버티는 게 뭐 분노를 일으킨다거나 뭐 이게 그걸 끌고 나오는 게 통쾌하게 느껴진다거나 이럴 국민들이 지금 과연 개딸들 몇 명 빼놓고는 있을까요? 네. 오히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우리가 작년까지는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을 저렇게까지 하는 건 일종의 고문처럼 보여질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1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아니, 고문이죠. 네, 예. 10명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의자를 들어 올리는 그게 고문이죠. 그 뭐 물고문을 해야지. 물고문 뭐 거꾸로 세워놔야 고문이에요. 두 분이 다 법률가시니까 멱살 네. 잡는 것도 폭력이죠. 네. 폭행이죠. 예. 뭐 소리를 크게 욕설을 하면서 겁을 줘도 폭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달려들어서 뭔가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한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리고 특수가 팔다리 붙죠, 잡고 특수.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고문이죠. 예. 네. 특수가 붙습니다. 여러 네. 명이 하면은. 그래서 10명이 하면 특수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실제로는 뭐 어린 나이처럼 뭐 투정 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그냥 아무 얘기나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할 텐데 네. 예. 사실은 거의 이 여러 명이 내팽개치듯이 했을 겁니다. 저는 네. 그렇게 분명히 확신하고 그리고 거의 뭐 사생활이고 인권이고 아마 자범들한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오히려 공개를 안 하고 공개를 하지 않고 이제 자의적으로 나와서 이제 떠드는 거죠. 그래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교도관들이 10명이 있는데 예. 이 교도관들이 누군지가 이제 보면 다 알 거거든요. 영상에서 뭐 지운다고 하더라도 뭐 일부 얼굴 기준다고 하더라도 네. 이 인상착의만 봐도 다 알잖아요. 이 교도관들의 인권도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조금 겪어봐서 아는데 이렇게 이제 강제 구인을 하겠다고 할 때는 일반 사동을 지키는 교도관이 아니라 특공 무술 훈련받은 교도관들이 동원이 됩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런 파트, 이를테면은 네. 뭐 조폭이 난동을 부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비상 상황에 대비한 무술 유공자, 유단자들로 인한 그 경찰에 따로 있어요. 경찰의 무술 경과에 따로 있는 것처럼 법무부에도 무술 특채가 따로 있거든요. 그 교도관에도 무술 특채가 따로 그렇죠. 있습니다. 뭐 교도소 교도관들도 다 기본 호신술 같은 건 배우지만 그 외에 별도의 그런 것 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동원이 됐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10명 가까이가 넘게 달려들었다고 하는데 네. 제가 경험해 보니까 6명이 팔다리 잡고 딱 머리 잡으니까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꼼짝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버둥거리는 것밖에 없어. 소리치고 버둥거리는 것밖에 없는데 40년 전에는 입에 재갈 물리듯이 해버리거든요. 이번에 대통령한테 감히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텐데 어쨌든 그 장면을 보면 대통령이 저항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완전히 무력화된다. 저렇게 되면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올 텐데요. 윤 대통령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네. 이게 있거든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의자를 전부 들어 올렸다. 의자채 들어 올려서. 네, 의자채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아마 6명 갖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거의 그 가마 들듯이 그렇게 들어 올렸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또 그 비틀비틀하다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의자가? 그러면 사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놓쳐가지고 떨어지면 그 연세에 잘못하면 허리나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때 이후로 지금 뭐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자체가 그러면 의자에 놓고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문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의도했건 아니건 간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이건 그 자체가 고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그 교도관들은 만일에 영상이 공개되면 나중에라도 자신들한테 어떤 책임이 오게 될까 굉장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것들은 대통령 망신 주기 차원에서 뭐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까지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참혹한 인권 유린 현장에 대한 증거 사진이다 이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증거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공개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이제 정치판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가 출범하면서 지방선거가 지금 10개월도 안 넘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그동안 한 8개월 가까이가 비대위 상황이었으니까 당이 뭐 정상이 아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준비를 해야 돼서 그 지방선거 준비라는 관점에서 급하게 사무총장 정의용, 정책위의장 김도읍 이렇게 1차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인재풀이 네. 영남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인사예요. 정의용은 고령 성주 7곡의 재선 의원이고 굉장히 젊습니다. 40대 후반, 그래요. 48 정도고 김도읍 의원은 이제 부산에서 4선한 의원인데 지금 송원석 의원도 TK고 원내대표인 그리고 김천이죠. 경북 김천. 경북 김천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도 TK인데 그나마 충청도에서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충청 대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무진을 굉장히 다양하게 물색을 했을 텐데 이 재선 대표의 한계상 사무총장을 본인보다 선수 높은 선대로 하기는 좀 껄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재선인 정의용 의원으로 해서 또 나이도 자기보다 많이 어린 대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총장으로 해서 좀 직할 체제로 가겠다. 그리고 정책위의장은 좀 안정감 있게 김도읍 의원으로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인사로 보여요. 그리고 막상 뭐 이분들이 이번 대표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를 지원했다거나 그런지 여부는 뭐 확인이 안 되지만 왜냐하면 의원들이 그렇게 편하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 캠프 가이가 못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의원들이 양쪽 다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실무 인선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유승수 변호사? 글쎄 김도읍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좀 납득을 못하시지 않나요? 더군다나 이번에 장동혁 당대표를 지지한 국민들이라면 김도읍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구원 같은 게 있는 그런 정서가 더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선이 됐다는 건 사실은 들리는 것처럼 이제 송원석의 파트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의 입김으로 김도읍이 됐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본다면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 경선을 할 때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처럼 했어요. 그런데 정책위의장 후보 못 구해갖고서 원내대표 좋은 후보가 후보 등록도 못하는 사례가 몇 번 발생하니까 그러면 분리해서 원내대표만 뽑자. 정책위의장은 기술적으로는 당대표가 임명하는 걸로 하되 원내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잘 들어서 원내대표하고의 파트너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원내대표라는 자리도 무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뽑는 것이라면 지금 장동혁 당대표의 그 영향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만약에 아니고 지금 송원석의 영향대로 이것이 정해진 것이라면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특히나 장동혁 당대표를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장동혁을 지지하면서도 김도읍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유승수 변호사가 잘 설명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도 내가 뽑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런 수준의 인사는 앞으로 더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짚어서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장동혁의 대표로서의 행보인데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오늘 좀 의견 듣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을 관군으로 비교하고
우리 자유파 태극기 애국 세력을 의병으로 비유하면서 같이 손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이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또는 태극기 애국 세력을 막 벌레 보듯이 하면서 극우라고 매도하고 자유파 유튜브들을 극우 유튜브라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 정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사람들한테 탈당해라고 막 했던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면 저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취지는 알겠는데 의병하고 정규군을 나누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를 의병으로 본다면 의병을 정규군으로 만드는 것도 본인의 역할입니다. 일이고 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뭐 깊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기 유럽에서는 사실은 용병이거든요. 용병. 돈을 줬습니다. 용병한테는. 근데 의병은 이쪽에서의 의병은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희생과 그냥 봉사 뭐 예를 들면 이런 마음으로만 참여한 게 의병인데요. 어떤 국민들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뭐 예를 들면 전한길 우리 선생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 맞고요. 그건 맞습니다. 취지는 맞는데 이런 분들이 정규군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의병의 역할이 따로 있고 정규군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는 의병의 마음을 모두 다 정규화를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잘 이런 식으로 나누셨으면 나눴다면 오히려 그 역할과 앞으로의 의무가 더 명확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유 변호사님이 이제 섭섭하게 이 표현조차도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동안 이 국힘 주류는 이 아스팔트 세력과 결별하는 것이 당의 지지율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길이다. 이렇게 세뇌받아 왔었어요. 이게 조중동식 세뇌인데 그렇죠. 메이저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세뇌하고 진중권, 박성민 유의 그 사이비 그 정치평론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도 못 맞추는 정치평론가들이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어찌됐거나 메이저 언론하고 결탁해서 끊임없이 이 입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는 건 20년 동안 똑같이 중도 공략이에요. 근데 그래봤자 안 된다는 거를 그렇게 매번 선거 때마다 보면서도 아니 그것들은 매번 그걸 못해서 졌대. 20년 전에 쓴 칼럼 다시 게재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박성민이나 진중권이나 얘기 시작하면 항상 DJYS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걔네가 DJYS 잘 모를 텐데? 모르는데도 DJYS부터 시작해요. 뭘 안다고 떠들지? DJYS랑 한 번도 뭐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밥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DJYS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뭐 이거부터 하여간 매번 역사 탐방을 해요. 그리고 매번 달라져 해석이 조금씩. 그런데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돼 있고 제가 볼 때 국힘의 지금 문제점은 사실 뭐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정책위의장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당 정책위의장은 중요하죠. 맞습니다. 뭐 여당 당들 그러니까 그 장관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기. 근데 야당의 정책위의장은 그냥 그야말로 선거 때 100서 정도 내놓고 공약 야당이 무슨 공약이 필요합니까? 사실 반대가 공약이지. 근데 그런 정도 역할이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 진짜 중요한 인선은 여의도 연구원장이에요. 네, 여의도 연구원장이 정말 중요한데 이 국힘이 이 모양이 된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의도 연구원장을 최근 거의 그 탄핵 이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거의 10년간을 소위 말하는 따뜻한 보수 계열, 네, 그 세보수 계열, 네, 요쪽 계열이 꾸준히 장악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여의도 연구원이 완전히, 그러니까 사쿠라처럼 변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사실상 하는 일이 주된 하는 일이 여론조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여론조사라는 게 이 여론조사를 맡기는 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맡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마사지가 되는데 그런 마사지를 계속 해온 거죠. 네, 그게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일이 그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 관리하는 거거든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럼 그 여의도 연구원, 그러니까 한동훈이 여의도 연구원을 장악하면서 거기서 이제 방송 패널들을 그 뭐 신지호, 이현종 뭐 우리가 다 아는 박상수, 김종혁 이쪽으로 완전히 쫙 깔아놓고 아직도 다 못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을 확실한 인물로 장동혁 대표가 확실한 인물로 교체하면서 여의도 연구원 내부뿐 아니라 그 방송 패널들을 장악해서 아니 국힘 패널로 나간 사람이 국힘을 민주당보다 더 세게 공격을 해. 더 잘 알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바꿔야 지방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응원 화환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그 저들이 이진숙 하나 죽이려고 뭐 부처를 없앤다 그랬어요. 네, 방통위를 없애겠다. 그러다가 유튜브 출연한 거를 가지고서 직권 면직시키겠다 대통령이. 네. 그것도 지그들 검토해 보니까 만만치 않았나 봐. 그러니까 우상호가 나서서 이제 설득하기 시작했어. 아니 뭐 대구시장 나간다는 얘기 있는데 그만둬라. 지는 어떡하려고. 하여튼 김민석부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러니까 이진숙이 당당하게 지금 아니 나는 뭐 딴 거 얘기한 거 아니다. 내 헌법 법률에 보장돼 있는 임기 마치겠다는 거다. 왜 그걸 니거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냐. 이러고 이제 대응하고 있는데 이 이진숙에 대한 응원 화환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뭐 비판 자체가 비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뭐 아집과 독선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민주당의 이와 같은 비판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지금 언뜻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쪽은요 그냥 아예 공직에 발도 들이지 못해야 됩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아니 대표적으로는 뭐 그쪽에서 그렇게 신처럼 떠봤다는 노무현이 그 문제로 탄핵까지 갔었었잖아요. 예. 탄핵됐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부당하다고 설치던 사람들이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우리 고성국 TV에 나와서 그 몇 말씀 한 걸 가지고서는 그것도 심지어는 재직 중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직무 정지 상태. 계속 문제를 삼으면서 정치할 거면 그만둬라, 정치할 거면 그만둬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쪽은 다 정치할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 뭐 서울시장 나온다는 김민석도 있고 하니까 다 국무총리도 다 내놓고요, 장관도 다 내놓고 빨리 그 오로지 그냥 늘공들만 채워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데자뷰가 느껴지는데요. 예. 윤 대통령이 본인이 뭐 뜨려고 해서 뜬 게 아니라 이 추미애 문재인 정권이 압박을 하고 조국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압박과 뭐 추미애 박범계 여기서 계속 압박하고 징계하고 하는 바람에 떴던 거잖아요. 그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압박이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징계라든지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진숙 위원장의 이 뭐래 정치적 중량감이 훨씬 더 커질 거다. 이진숙 위원장은 원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치권에 많습니다. 근데 이분을 국민들이 다시 보고 그분의 능력을 그리고 그 버티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의 그 느낌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이미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죠. 여권과 대립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그런 인물로 이미 뜬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사과하라 그랬는데 버틴 거 하나로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준석은 이미 대통령 다 됐죠. 그러면 대통령 돼야죠. 대통령 돼야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그 릴레이 화환을 굉장히 그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국민의힘에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특히나 장동혁 당대표 이제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뭐 싸우는 우리 투사들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분명히 국민의힘 메시지가 있으면 훨씬 더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연찬회, 그 국힘의 연찬회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박성호인가요? 뭐 누구 이름이 교수가 한 명이 연찬회 강의로 박명호 나와가지고 지지층을 배신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또 말도 안 되는 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게 맨날 그 아까 얘기한 누구예요? 그 중도 얘기하는 박성민이니 뭐니 이런 것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거든. 그러니까 또 아는 게 그거예요. 아는 게 그거예요. 그냥 언제나 중도 공략에 지지층하고 관계없이 전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정치 현실하고는 동떨어져서 그야말로 신선들 고담 준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준담론 뭐 그런 거 하는.
지금 그 종편 나오는 패널들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부 다 사실은 한동훈계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다 배신자. 패널 이제 내보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김민수 최고위원 하니까 우리는 방송사에서 부르는 건데 어떻게 자를 거냐 막 이러면서 난리 치더라고요. 이것들 그 거짓말 그렇게 하면 되나? 여야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는 여야의 1대1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데 당에다가 요청을 해요. 네. 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저쪽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이나 당에서 당직 가진 사람들 못해. 이래버리면 간단하게 끝나요. 자, 하여튼 그건 그거고. 그 박명호는 저한테는 가까운 후배라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애가 괜찮은 애인데 그 왜 갑자기 이런 그것도 분명히 누군가의 주문 생산을 한 것 텐데. 그러니까 저것들 네. 누가 박명호를 불렀고 누가 어떤 그 지침을 줬길래 그런 그렇지. 내용으로 의원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이 대표되자마자 이거부터 기획했을 리는 없거든. 네. 그럼 먼저 다 기획이 돼 있었던 거야. 네. 저 송원석 지도부에 의해서. 나쁜 것들이지. 위성락의 말대로 입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승수 변호사, 이화상 변호사 너무 막 바쁘신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채환 선수? 네네. 장채환 양궁 선수 국대 이진이만 국대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징계위가 열리는데 대리인으로 참여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라고 사실상 징계위원회인데요, 이게. 네. 그래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발언을 한 게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두렵죠. 젊은 층에서 장채환 선수 젊지 않습니까? 이런 젊은 층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극우다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극우 발언이라고 제일 문제 삼는 게 이제 우리 강 변호사님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했던 부정선거 그 얘기를 했다고 극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선수를 데리고서는 결국에 징계를 꼭 하겠다. 네. 근데 앞서서 이제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산이라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이자카야 술집 가가지고 이것도 매국노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술집 망하게 한 사람이랑 발표하고. 그 좌파. 네. 그냥 경고하고 끝났죠. 광주에서. 네, 광주에서. 그런데 장채환 선수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을 대변하는 거죠, 장채환 선수가.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국민의힘에 장동혁 당대표 됐으니까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고 장동혁 당대표도 이제 우리가 동지를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의 힘이라는 걸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장관이 재판하면서도 그렇고 정말로 국민의힘이 관심을 가지고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면 이런 문제도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장채환 선수도 그렇고 많은 좀 관심과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장채환이 지난 17일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라 중도 좌파 성향을 갖고 있었다. 근데 주변 지인들에게나마 부정선거 관련된 현 상황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부정선거 정황 그리고 그 보수적 내용을 게시했다. 그러다가 이제 징계를 받게 됐다 이런 얘기고 지금 사상구청 관계자는 계약 해지 검토 단계는 아니다. 결정된 건 없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나면 징계 여부 결정했다 했는데 이 사상구청은 부산시 사상구이고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다 이게 누구지? 김대시 같은데. 네. 부산 사상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대시이고 사상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일 겁니다. 민주당에서 넘어온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합니다. 낙동강 벨트를 전부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에다 탈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상구청은 지금 스포츠 공정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려본다 그러는데 스포츠 공정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기 소속 선수에 대한 보호 책임을 다 해라. 그리고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좌시하지 마라. 이것은 제가 강력하게 문제를 지금 제기해둬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하상 변호사, 진격의 변호사, 이하상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두 분이 이 정치한 장채환 선수 대리인으로 참여하시니까 그 결과를 다음 주에 저희들이 좀 소상하게 알리고 필요하면 정말 투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뭐 지금 그 트럼프 회담 이후로 미묘한 지금 변화가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 특히나 이 검찰 내부 개혁이라든지 뭐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사이에 어떤 그 불협화음 이런 것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석 달을 지나면서 국민들도 그렇고 이 이재명 지지율의 그 하락세도 눈에 띄고 여러 가지 하여간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야 될 이런 동력을 계속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끊임없이 뭐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김도읍을 예를 들어서 그 인재풀이라는 게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자유파의 어떠한 새로운 부채 의식 없는 투사들을 키우는데 소홀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당대표 그리고 또 김민수 최고위원도 들어갔고요. 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운 이 자유파의 투사들을 양성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 시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김동욱님의 댓글이 재밌네요. 제일 혐오직으로 분류되는 것. 그래서 국회, 판사, 검사 이것들은 북한군보다 더 혐오직들이다. 제 생각하고 같네요. 네. 김지훈님이 어제 부산 서면 평화집회 우리 우파 멋있었습니다. 참석하셨다면 대단하다고 놀라셨을 겁니다. 이런 댓글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고성국 TV 오늘 특별대담 진격의 변호사 이우승수 변호사 그리고 강펀치의 강영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분과 인사드리면서 아침 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5시 반 장해찬 최고위원이 진행하는 멸콩TV 생방송으로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